최근 북반부의 얼어붙은 날씨 덕분에 일본에서부터 파키스탄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전기와 가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극심한 추위로 인해 기록적인 전력 수요가 발생했으며 한중일 삼국의 가스 보일러는 하루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중국은 1966년 이후 최저 기온을 보였고 칭다오 항구 등은 해빙으로 인해 석탄과 LNG 수송 선박들의 하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정부가 전기 전략을 요청했고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호쿠 전력은 가스발전소 용량이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만 긴급 사용하는 석유 화력 발전용 저유황 연료물을 빨리 공급받기 위해 정유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석유라면 남부럽지 않은 이란도 천연가스 부족으로 독성 스모그를 생성하는 저급 오일을 발전소에 태우거나 그마저도 자주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1월에 LNG 터미널 2개를 최대 용량으로 가동했음에도 가스 부족에 직면하는 등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주거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산업용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스웨덴에서는 폭설로 인한 전력망 일부가 무너졌고 프랑스 가정은 에너지 전략을 위해 세탁을 연기하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국가 전력망은 풍력 발전이 한파로 인해 효율이 줄어들어 피크 시간 동안 도매 전기 가격이 메가와트 시간당 1000파운드 이상이었다고 하고 가스 도매 가격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도 보기 드문 강설과 마드리드를 뒤덮은 한파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정부가 전력시장에 개입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 저장량이 많지 않은 유럽의 가스 시장은 정상온도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면 엄청나게 타이트한 글로벌 LNG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LNG 현물 가격이 작년 최저치에서 18배나 상승했으며 유로가스 가격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약해진 태양광과 풍력 발전, 그동안의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운항 지연과 함께 당분간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시장은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LNG 평균 가격이 미친듯이 급상승 중이라서 미국 LNG 터미널은 최대 용량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수출량은 당분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LNG를 운반하는 해운 시장까지 용선이 힘들고 운임이 올라가는 등 타이트해졌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면 EQT, AR 등을 비롯한 모든 천연가스 업체와 천연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일 회사들 그리고 천연가스와 NGL을 주로 취급하는 미드스트림 회사 원업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반하는 시각이 몇 가지 있다면 첫째는 전 세계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캐나다 등 전통적으로 겨울이 추운 북미의 현재 기온만 평안하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기체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동이 어렵고 이는 곧 송유관이 없다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소비가 심하다 보니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미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간접적입니다. 거의 감정적인 영향만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천연가스를 섭씨 마이너스 163도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고 부피를 가스 상태에 600분의 1로 축소해서 해양 수송이 가능해졌지만 LNG 방식은 단순히 수송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 다시 재기화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런 비용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원유 수송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천연가스는 원유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귀찮은 부산물로 여겨져서 플레어링이라고 바로 태워지곤 했는데 미국에서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신흥 석유 생산 지역에서 드라이가스는 이동수단이었고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도 없다 보니 그냥 플레어링 해버렸는데 현재는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미국 LNG 수출 용량이 최대치에 매우 근접하겠지만 불행히도 미국 LNG 수출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수출은 미국 총 천연가스 수요의 20%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이 설사 $100가 넘더라도 미국의 2021년 최대 수출량은 하루에 12에서 12.5 빌리언 큐빅핏입니다. 거기다 파나마 운하의 지속적인 병목 현상은 아시아로의 수출길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캐나다 서부에서 초대형 LNG 선박을 이용한 아시아로의 수출길이 열린다면 지리적인 이점으로 미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지만요. 몇 년 뒤에 캐나다 최초의 LNG 수출 터미널이 생긴다면
살핀다면 아시아에서 미국보다 호주가 더 큰 경쟁자일 겁니다. 현재 호주와 중국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관계를 감안하면 현재 캐나다에 LNG 수출 터미널이 없다는 건 뼈아픈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으로 제대로 LNG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LNG 형태로 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송유관을 통해서 수입을 했고 2019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통해서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천연가스 수입의 38%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부터 공급받았고 나머지 62%는 LNG 형태로 선박을 통해서 수입했습니다. 그 중에 최대는 29%의 호주고 다음은 9%의 카타르입니다. 이런 이유로 카타르는 작년 초에 1차 수주로 한국보다 먼저 중국 조선소에 LNG 운반선 16척을 주문했습니다. 세계 1위 소비시장인 북미 시장은 생산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는 시장이고 두 번째 유럽 시장은 비교적 인접한 생산지인 국해 유전과 러시아로부터 석유관을 통해 대부분 공급받고 일부 물량은 알제리에서 LNG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만 유일하게 생산지인 중앙아시아와 주요 소비국인 극동아시아의 지리적 거리로 인해서 대부분 물량이 LNG로 수송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항구가 없기 때문에 중동의 카타르를 비롯해 호주와 미국 LNG 수출의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세 번째 문제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이라 여전히 산업, 상업, 그리고 전력 부분에서 수요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수요 회복은 더딘 데 비해 현재 하루 생산량은 91빌리언 큐비핏으로 그 전에 예상되었던 83에서 85빌리언 큐비핏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현재 가격은 코로나가 없었던 작년 이맘때보다도 높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가격이 4불대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3월 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날씨가 추워져서 수출이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바이든이 프래킹을 금지하고 올겨울이 일찍 추워지는 때를 대비해 재고가 줄어들면서 오른다고 하는데 만약 바이든이 실제 파쇄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고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은 순간 올라가겠지만 개인적으로 규제 강화는 몰라도 프래킹을 금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공급 차질, 선적 지연, 수요 증가, 일본의 과도한 원자력 발전소 정비, 그리고 국동아시아의 추이 등을 이유로 낙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에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고 나머지 겨울이 얼마나 추워지고 백신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 향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